네, 지난번에 우리가 몸풀기 거기까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그 이러닝 강의 이제 마지막이 되겠고, 그래서 지난번 거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복습해서 설명드리고 또 보충해서 또 그 밖에 필요한 것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그런 단전호흡 요령, 그러니까 호흡을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극동지방의 그 호흡 요령, 그에 따른 모습 어떻게 해서 어떻게 효과를 볼 것인지 그런 걸 살펴봤고, 그에 따라서 또 그 요령을 적용해 가지고 몸 푸는 거, 여러 가지 동작을 통해서 몸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거, 그거를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시범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실제 같이 또 해보시는 분들은 따라서 해보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깊은 숨쉬기 명상 실습도 하고, 호흡 명상 실습도 하고, 또 집중 명상과 마음 챙김 명상을 또 비교 정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실습을 다 한다면은 이제 설문제 적어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명상 지도 강사가 받아 가지고 이제 그거를 피드백을 주고 조언을 주고 서로 소감을 나누고, 실제로 제가 이제 명상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하는 모습을 가급적 많이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내밀면서 숨을 천천히 들이쉬는 단전호흡, 명상할 때 좋다고 하죠. 단전호흡은 한 20년 정도 했고,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는 머리가 맑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피로. 그 다음에 하여튼 우리가 종래의 그 전통적인 그 건강 비법은 그 전에는 아마 제가 수승화강이라는 어려운 표현을 썼고,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생활에 와닿게 쉽게 말한다면 두 한조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위는 시원하고 아래는 따뜻하고, 이것이 자고로 우리 민족의 생활에 아주 젖어들어든 그런 건강 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테면은 몸이 아프면은 이불을 덮고 이마는 차게 하는 거. 이거는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외국도 그런 데가 있겠지만요, 이런 그 모습을 다 쉽게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좀 더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랫배가 나오는 깊은 숨쉬기 또는 단전호흡이라고 하고, 이거는 몸과 마음의 안정과 건강을 증진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단전호흡 하는 모습을 이제 도해를 이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아랫배, 배꼽 밑에 이 부분이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횡격막을 통해서 기가 이제 여기까지 밑에까지 끌어 내려와지는 것이고, 이 기가 이제 이 아랫배에 많이 축적이 되면은 온몸에 좋은 현상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다시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총정리 복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도사들의 호흡법, 아랫배에 마음을 한 군데로 집중해 가지고, 이게 참 쉽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할 때 효과가 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한 점으로 모아서 이 한 점에다가 호흡을 얹어 가지고 호흡이랑 같이 연동 운동하면서 이제 숨을 쉬는 거, 이것이 단전호흡의 가장 핵심 요령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숨을 쉴 때는 들이쉬는 걸 먼저 하지 않고 먼저 바짝 밑에를 쪼그러뜨려서 내쉬는 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흡, 들이쉬는 걸 그 다음에 하는 것이죠. 간격을 고르게 갖게 하는 것을 조식법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런 호흡을 할 때는 우리가 코로 하는 거죠. 코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입은 이제 그 습도 조절 기능이 없고, 우리가 또 더운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입으로 톤압법이라고 하죠. 내뱉어서 체온을 떨어뜨릴, 더운 지방, 인도 같은 데는 그걸 하는 모양인데, 우리 극동지방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코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 요령이 참 중요한 거죠. 마음과 호흡을 결합을 시켜서
공기덩어리, 기를 마음으로 은염화해가지고 거기에 호흡을 거기로 따라오게끔. 그러면 기가 이제 정신, 마음 집중에 따라서 따라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기가 많이 끌어들이게 돼가지고 스스로 깊은 아랫배 숨 들이쉬기를 하면은 아랫배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게 돌고 만다는 거. 그래서 이제 쇳덩구리가 돌돌 말면서 이런 표현을 이제 위에 스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를 돌돌돌 말하면서 배꼽 밑으로 쭉 나오게 한다. 이것이 굉장히 해보면은 뭔가 좀 차이와 변화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몸에 열이 나고 기운이 나고 또 면역력이 높아지고 주의 집중력도 증진되는 그런 효과를 제대로 요령을 적용해서 꾸준히 하게 되면은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방편, 실제로 호흡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게 느껴져야 되고, 그렇게 그러면 몸이 잘 풀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몸 잘 푸는 방법을 이제 조신법이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몸을 이제 골고루 움직이면서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일반 스트레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호흡을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깊은 단전호흡을 느껴보려면은 미국 애들도 이렇게 아랫배가 좀 움직이도록 숨 쉬는 거, 그 애들은 단전호흡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복식호흡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이거를 아동들을 지도하는 거 보면은 목 뒤로 깍지를 끼게 합니다. 무릎을 세우고, 그러고다 아래 배꼽 밑에다가 뭐 가벼운 물건 올려놓으면은 이것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아랫배로 복식 호흡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잘 되게 하려면은 앉은 자세에서 할 때는 상체를 한 5도 정도 약간 숙이는 거. 약간 숙여야 상체의 힘이, 가슴 부분에 힘이 안 가고, 가슴 힘이 안 가고 힘이 쭉 빠져야 아랫배로 또 우리가 힘을 집중하기가 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목 뒤로 깍지 끼고 무릎 세우고 뭐 조그만 돌 같은 거 얹어가지고 아랫배로 호흡 훈련하는, 단체 훈련하는 그런 사진을 퍼가지고 보여드립니다. 초보자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아랫배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 움직이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숨을 쉬게 되는 것인지 그 감을 빨리 잡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정신을 마음 밑으로 내려가지고 저 꽁무니 쪽으로 어떤 한 점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한 점에서부터 한 점을 이제 왕복 운동 시키는 거죠. 내쉴 때는 꼬리뼈까지, 배까지 쭉 달라붙으니까 저 꽁무니 뼈까지 쫙 달라붙었다가 거기서부터 쭉 들어올 때는 쭉 위로 올라오면서 단전 부분이 좀 볼록해지게끔, 그러면서 또 쭉 꺼지면은 이제 꼬리뼈까지 달라붙으면은 아랫배가 거의 가라앉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통 분들은 3초 정도 호흡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더 5초 정도로 늘리면은 그때부터 단전호흡이라고 하겠습니다. 누워서 하면은 이제 잘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서서 하고 앉아서 하고 여러 다양한 자세를 취하면서 하면은 몸이 한결 더 잘 풀리고 몸에 이제 기혈이 잘 소통되어 심신이 안정되는 효과를 더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런 수련 체계를 조신, 조식, 조신법이라는 거죠. 몸을 고른다. 몸을 유연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몸이 잘 풀려있는 상태에서는 아랫배의 숨쉬기가 잘 됩니다. 호흡 고르기가 되고. 그러면 또 마음도 밑으로 쫙 가라앉아가지고 잔잔한 호숫가, 물결이 가라앉은 그런 속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침잠됨, 쫙 안정되고 가라앉아 있는 마음 상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적적성성이라고 옛날부터 표현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3단계에 걸쳐서 몸과 호흡과 마음을 집중시키고 그런 방법, 이것이 이제
곡동 지방의 수련 체제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몸을 부드럽게 해야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몸의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숨쉬기를 아랫배 그 단전호흡을 병행해서 하면은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더 큰 효과가 나는 것을 스스로 체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몸풀기 요가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떤 동작을 취한다 하더라도 단전호흡, 국선도 단전호흡법에서는 이런 걸 강조를 합니다. 숨을 우리가 내쉬면서 동작을 취하면은 몸이 더 많이 그 자세를 구부리거나 이렇게 몸을 비틀거나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단전호흡 이런 스쿨에서는 기혈 소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세를 뭐 멋있게 뭐 구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숨을 내쉬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숨을 들이쉬고 아랫배에 약간 머물게 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스트레칭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아랫배로 들어서 머물러 있는 기운이 손끝 발끝으로 가낸다, 보낸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할 때하고 안 할 때를 스스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저도 그렇고 다른 제가 지도한 수련생들도 그렇고 이 방식대로 하는 게 한결 개운했다. 몸이 개운해지는 효과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를 취할 때도 S자라고 그래요. 손발을 더 꺾는 거죠. 손을 꺾거나 하여튼 이렇게 끝에 부분을 더 굴곡을 줘서 더 자극을 주게 되면은 손끝 발끝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더 그쪽으로 기혈이 잘 소통되어서 한결 더 몸이 잘 풀리고 개운해지는 그런 효과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자세가 이제 잘 안 되는 자세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허리가 안 구부러진다. 그럴 때는 앉아가지고 자기가 구부릴 수 있을 만큼 적당하게 구부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자세를 좀 허리를 반듯하게 하고 깊은 숨쉬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허리가 안 구부러진다 하더라도 발을 세우고 예를 들면 무릎까지는 닿지 않겠습니까? 그럼 S자로 하려면은 고개를 약간 뒤로 째껴야 이게 S자가 되고, 무릎은 이렇게 발을 세워야 S자로 굴곡이 되면서 이제 힘이 더 가는 거죠. 이런 자세를 취하고 허리를 반듯하게 하고, 반듯하게 해야 아랫배까지 숨이 잘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꽁무니에서부터 쭉 들어오고 나가고 돌돌 말면서 쇳덩구리가 올려가지고 점점 덩어리 커진다는 식으로 쭉 5초간 들이쉬고 또 5초간 내쉬고, 이게 이제 국선도식 단전호흡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몇 번만 숨 쉬게 되면 벌써 허리가 좀 더 부드러워져서 손이 발가락까지 닿는 거, 이걸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자세는 이런 요령대로 해서 몸을 더 풀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숨을 들이쉬고 머물게 해서 몸을 푼다는 거, 특정한 자세 취하면서 호흡을 한다는 것이 몸을 유연하게 하고 기운을 더 쌓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자신의 그 수행을 통해서 몸으로 이제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에 요가 명상 치유에서 요가 서서 하는 거 있는데, 카바치 박사가 만든 거를 이제 자양갑 선생님이 조금 한국식으로 번안해서 다시 우리 문화에 맞게 약간 좀 변경하신 그런 동작, 이것이 보통 다 하면은 27분 걸립니다. 이걸 이제 하면은 굉장히 몸이 유연해지는 효과. 하여튼 한 동작을 취한다 하더라도 손끝 발끝을 S자로 힘을 줘서 꺾는다는 거.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머물면서 손끝 발끝으로 기운이 가게 한다는 거. 근데 물론 이제 숨을 억지로 꽉 참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숨을 들이쉬고 머물게 하면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이제 숨이 들어오고 나서 저절로 빠지게끔 내버려 둬야죠. 그래야 이제 우리 몸에 무리가 안 가고 동작을 계속 취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요령대로 들이쉬고 머물면서도 호흡은 저절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렇지만은 조금 머물면서 그렇게 손끝 발끝으로 조금씩 기혈이 가도록 그렇게 이제 생각도 하고 힘을 줘서 말투에 집중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보다 몸이 한결 개운하고 신체의 불균형도 해소가 되고 이완되고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을 맛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자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그래서 동영상 이거 한 23분 걸리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손끝 발끝을 약간 힘을 줘가지고 자세를 그런 요령을 취하면서 호흡을 그렇게 그런 요령대로 들이쉬고서 머물게 하면서 자세를 취하는 거 그런 유지를 하게 되면은 한결 더 개운해지고 몸이 잘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명상, 호흡 명상을 이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여튼 명상이라는 게 이제 집중식 명상이 있고 호흡, 그러니까 마음 챙김 명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집중식 호흡 명상, 이완 반응법을 이제 실습을 하기 전에 집중식 호흡 명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단전 호흡도 이제 집중식 호흡 명상이죠. 그렇지만 좀 더 편안하게 서양 사람들이 벤슨 박사가 만든 편안하게 그냥 명상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단전호흡이고 뭐 그런 거 골치 아프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간단한 그런 집중식 호흡 명상이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이완 반응을 얻어내고 몸과 마음에 좋은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식 호흡 명상의 이해가 이제 이완 반응법이고 이완 반응법은 어떤 만트라, 어떤 소리에 따라서 그래서 하여튼 이 소리를 반복되는 단순한 소리에 그걸 계속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마음이 아주 집중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만트라든지 뭐 호흡이든지 뭐 운동이든지 간에 어떤 특정한 대상을 계속 반복하면서 집중하는 거. 그것을 이제 집중식 명상이라는 것이고 호흡을 그렇게 이용했으면 그거는 집중식 호흡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집중식 호흡 명상을 해서 호흡을 잘 조절하고 마음이 편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마음 챙긴 호흡 명상을 하면은 좀 더 원활하게 더 깊은 수준의 그 마음 챙긴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명상의 두 종류에 대해서 우리 이제 옛날 고려시대에 보조 진율법사라는 분이 그러니까 국사니까 국가적인 차원의 이제 되게 아주 큰 승려죠. 이분이 이제 정의 쌍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이라는 건 집중 명상. 어떤 거 한 가지에 마음을 집중을 하면은 마음이 쫙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태. 그걸 마음이 모아져 있는 정의 상태라고 합니다. 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 챙김 명상이에요. 응? 어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것 같으면은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고 변화하고 그러는 거. 이런 모든 것은 영원 불멸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집착을 하지 않게 되고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는 바로 마음 챙김 명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은 집중 명상법과 마음 챙김 명상법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명상법을 이 둘 다 두 가지를 다 닦아야 된다. 집중 명상을 하고 마음 챙김 명상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집중 명상을 하면은 예를 들면 단전호흡도 집중식 호흡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하면은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정신 에너지가 발생하고 또 기 에너지도 발생하고 그러면 이제 몸의 에너지가 좀 축적이 되면은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떤 오랫동안 마음의 현상을 관찰하기가 좋습니다. 관찰한다는 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것이고 그래서 집중 명상을 한 다음에 마음 챙김 명상, 관찰 명상을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교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일찌감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집중 명상은 반복에 있는 것이고 그 핵심 원리가 단순 반복에 있는 겁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료할지 몰라도 단순하고 지루할지 몰라도 반복하다 보면은 지난번에 은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자세도 중요하죠. 그거를 믿고 그 속에 올인할 수 있어야 되죠. 의심이 많으면은 깊이 몰입이 될 수 없는 거니까요. 단순하게 반복하면서 믿는 마음으로 계속 빠져들어갈 때, 그때 이제 집중 명상의 극치의 경지, 정적 성성 또는 삼매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것은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마음 챙김. 이제 이거를 뭐 서양의 미국에서는 마인드풀리스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도 마음 챙김이라는 말로 거의 번역이 통일된 것 같습니다. 번역이 이제 틀렸는데 이거는 내 마음을 현재 여기에 충만하게 내버려 두는 거. 현재 여기 here and now죠. 현재 여기에 내 마음을 다 끌어당겨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정신 에너지를 여기에 있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죠. 이러면은 이제 과거의 불안, 미래의 걱정을 다 떠나고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마음 챙김법을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걸로는 관법, 관찰하는 뜻의 관법이라 하기도 하고 관법, 자기 마음을 관찰한다, 지켜본다는 거고, 또는 이제 유념법이라고 하죠. 마음을 현재 여기에 머무르게 한다. 마음을 염이라는 게 이제 지금 금자, 자연감성이 말씀드리면은 지금 금자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마음을 둔다는 뜻으로 글자를 풀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현재 여기에 머물게 한다. 그것을 이제 유념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요점은 관찰입니다. 관찰인데 관찰 주체하고 객체가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관찰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관찰의 주체가 객체로부터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거리를 두고 동떨어져서 보려면은 이게 이제 정신 에너지가 필요하고, 거리를 두고 객체를 관찰할 수 있으려면은 주체와 객체가 떨어져 있어야 되려면은 이런 집중 명상이 그런 차분한 적적성성 마음을 가져온다고 그랬죠. 이 적적성성 마음 상태 때 이런 거리를 두고 관법이 더 잘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 비유적으로 말하면 옛날에 그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님께서 해골의 물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거는 그 전에 강의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현상을 일체유심조, 마음의 물결에 의해서 생각과 판단, 시비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게 만들어지고, 그거를 가라앉히면은 또 모든 게 또 안정되고 행복이 얻어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마음에 비롯된다는 일체유심조, 이거를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의 한 예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원리는 다시 말하면 또 이런 명상을 통해서 심리치료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에 돌아가신 그 우리나라 국내 그 정신치료분의 유명한 대가가 이동식 선생님이라 계신데, 그분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 도치료, 도에 입각한 도의 치료나 도 수행이 가장 최고의 심리치료다. 사이코세라피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신수양법, 명상법이 바로 심리치료랑 크게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심리치료 전문가, 그런 사람들의 자질을 향상하려면은 이런 명상 수행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자기 그 원해대사의 해골물처럼 자기 마음을 가라앉혀서 여러 가지 시비, 판단의 생각, 따지고 드는 거, 이런 것들을 가라앉히게 되면은 마음이 이제 해골이 담겨 있었던 물,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이 아니고 물 속에 해골이 뼈만 남은 해골이 가라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구역질이 난 건데 그 물 마셔도 생각이 가라앉고 나서는 어둠 속에 처음 마셨던 것 같은 달콤한 맛이 다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해대사님 얘기가 이제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자기 마음 챙김 명상의 한 예로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더럽다는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내 물맛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관찰법, 자기 마음의 호수에서 어떤 물결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그 물결을 가라앉히게 되면은 원래 무념무상 상태, 편안한 상태로 들어가고 그때는 이제 물맛을 다시 달콤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명상이 심리치료를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좀 많은 국내외 학자들이 특히 외국에서 많이 이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절하는 거, 이제 절명상이라고 하죠. 뭐 그냥 엎드리고 일어났다가 엎드리고 이런 단순 반복 동작이죠. 이것도 반복이라는 면에서는 집중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그 집중 명상에 동작 자체는 집중 명상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는 그런 마음 챙김 명상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운동 명상이라고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근데 이런 것도 이제 심리 치료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돌아가신 숭산 스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아마 미국으로 가서 이제 불교를 많이 포교하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카바진이라는 유명한 마음 챙김 명상법, MBS라는 동양적인 명상법을 서구식으로 쉽게 만든 카바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이제 가르쳤다고 그래요. 하여튼 숭산 스님이 옛날에 저희가 다니던 학교에 와서 77년도 가을에 강의를 하시기를, 당신이 고등학생인데 강박증 걸린 남학생을 단순히 절만 시켜가지고 고쳤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단순 집중 명상을 하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했던 것들이 단순하게 통합이 되고 마음의 평정을 얻어서 그런 강박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제 성철 스님이라는 분도, 그분도 3000배, 당신을 만나려면은 3000번 절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 성철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텔레비 봤더니 3000배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한번 정말 텔레비에서 시간을 재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중간에 점심 먹고 한 3시 반에 끝났습니다. 3시 반에 3000번 절하는데 그 젊은 남자 두 사람이 절하는데 등에 땀이 흠뻑 빼이고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걸 왜 하겠겠냐? 너무 좀 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오만하다. 뭐 대단하길래 이렇게 만나기 전에 힘든 걸 시키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또 명상의 측면에서 보면은 또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3000번 절을 한다는 것은 운동 명상하는 거죠. 그 명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온갖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이렇게까지 하고서 만나야 되나?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다. 이런 것이 이제 초기에는 많이 나타나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은 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으면은 계속 절을 할 것이고, 이런 반복되는 동작은 이런 마음의 파문, 마음의 물결을 가라앉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명상의 깊은 상태에 들어가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의
또는 그런 준하는 상태에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3,000번 절하고서 이제 성철 스님을 만날 때쯤에는 자기 잔챙이 가지런한 자질구레한 마음들은 벌써 이미 정리되고 핵심적인 것만 아마 남은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단순 절하는 것도 그거 자체가 운동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명상 효과도 있고 또 심리치료 효과도 낼 수 있다. 그런 이제 포괄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호흡 명상을 잘하는 요령,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집중식 호흡 명상을 잘하는 요령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마음을 밑으로 가라앉혀야 돼요. 마음의 그 중심점을 단전으로 두는 겁니다. 단전이라는 점을 거기다가 마음을 집중을 해야 한결 우리가 정신적, 신체적인 안정점을 얻을 수 있고 더 집중하기가 좋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배꼽 밑에 단전이라는 부분에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으로 배가 움직이면서 숨을 쉬도록, 그러니까 자신의 배 위에 손을 올려놓고 진짜 내가 움직이는지 느껴보면서 실제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단순히 상상이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하면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한결 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좀 더 바람직한 거는 이 결가부자라는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가부자. 그러니까 결자는 맺을 결자죠. 그러니까 이제 양쪽 다리가 다 꼬였다는 거죠. 두 발에 반가부자는 한쪽만 올린 것이고 또 나머지 발도 올려서 이 완전히 다리가 얽혀지는 거. 이거를 이제 결가부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결가부자가 가장 명상의 이제 일반인들도 핵심적인 자세로 명상하면은 결가부자로 앉은 자세가 떠오를 정도일 겁니다. 근데 가장 바람직한데 이것이 이제 잘 안 되는 분들은 굳이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몸을 유연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조심법을 하고 또 호흡을 느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깊게 호흡을 느끼게 하면은 그것이 잘 된다면은 이런 자세로 앉아보는 것이 처음에는 뻑뻑하고 좀 힘든 것 같아도 몸이 점점 부드럽게 풀리면은 이것이 굉장히 좋은 자세구나. 몸이 안정되고 마음도 집중할 수 있고 오랫동안 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인 자세다. 그런 것을 체험하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또 이런 자세를 앉았다 하더라도 허리를 너무 꼿꼿이 세우시면 안 돼요. 허리에다 요추에다가 너무 힘을 주면 안 되고 허리를 저절로 반듯하게 하되 약간 5도 정도 이렇게 해서 상체 힘이 빼지게 하고 이런 자세에서 이제 아랫배로 숨을 쉬게 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허리 아프지 않고 집중할 수 있고 몰입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허리에 너무 힘을 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허리에 구부러져도 안 되고 허리가 가지런하게 쭉 힘을 빼고 가지런한 상태로 약간 쭉 이어져야 우리가 이어져 있어야 우리가 이런 자세를 오래 취하고 숨도 깊게 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추 부분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허리를 일으킨 채 앉는 거,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런 자세를 결과부자가 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두 다리가 서로 눌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다리가 발목이 이제 교차가 되니까 넓적다리 보통은 이제 다리가 종아리가 밑에 깔리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10분만 지나도 발 저리게 되지 않습니까? 발목만 교차하고 종아리는 피가 잘 통해요. 눌리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발까지 피가 잘 통할 수 있으니까 저리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굉장히 과학적인 자세고요. 이렇게 다리를 묶어서 얹어놓게 되면은 이게 확 눌려가지고 뒤로 잘 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무게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무게중심이 단전에 이제 무게중심이죠. 유지하게 되면은 삼각형이 무게중심이 여기 아닙니까요? 무거울 중자, 무게중심. 이러면 이제 안정돼 가지고 흔들리지 않죠. 이것이 이제 꽁무니 양쪽 무릎 2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부자 자세를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무릎이 딱 바닥에 앉아야 되죠. 바닥에 닿고 꽁무니도 닿고 위에서 보면은 삼각형이고 가운데 무게중심 자리에 단전이 있고. 그러면 굉장히 기하학적으로도 안정된 자세라는 것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허리를 가지런히 펴고 있으면은 우리가 졸립지가 않게 되죠. 이때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을 밑으로 가라앉히고 깊은 숨쉬기를 할 때 우리 점차 여러 가지 좋은 현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여튼 몸을 풀어줘야 돼요. 골고루 풀어주고 호흡을 골고루 쉬고 그러면 몸이 더욱 골반이 풀려가지고 이 결과부자 자세를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고로 이제 도 닦은 분들은 이런 자세를 해서 깊은 몰입 상태 또는 이제 망아라고 그러죠. 자기를 잊은 상태, 자기 자신을 이런 상태에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부자를 못 취하면은 요령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령을 잘 적용해서 몸을 풀어주고 이 결과부자를 앉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그 효과를 더 높게 체험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부자의 자세, 그죠? 가지런하게 앉고, 무릎이 이제 양쪽에 닿고, 그죠? 스스로 이제 배꼽 밑에 단전 부분에 여기가 움직이는지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선도 단전 행공을 비디오에서 이제 복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식관, 또 이제 동양식으로는 수식관, 숫자 세는 거죠. 또 이거 벤슨 박사의 숫자라는 만트라를 쓰는다는 의미에서는 이암 반응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숨 쉬는 거를 숫자로 세는 거,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숫자를 하나씩 빼는 거죠. 이런 수식관을 호흡법, 이것은 이제 집중식 호흡 명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실습 요령을 설명을 드립니다. 하여튼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죠?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가면서 숫자를 쭉 들이쉬고 내쉬면서 10, 또 들이쉬고 내쉬면서 9, 이런 식으로 호흡을 계속 느끼면서 숫자를 이제 빼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빼갑니다. 그만큼 이제 최면도 그렇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마음을 깊이 가라앉힐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하면은 또 암시가 또 잘 이루어지겠습니다. 하여튼 밀물, 썰물처럼 풍선처럼 부풀러 오고 가라앉고 부풀러 오고 가라앉고 그러면서 숫자를 만트라처럼 세는 거죠. 이제 미국식에서 미국 벤슨 박사는 그냥 원 했는데 우리 이제 수식관이라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명상법을 여기다 결합을 해서 자연거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으셨습니다. 하다가 잡념이 들어오면 잡념을 인정하고 잡념을 자꾸 떨치려고 하면 안 돼요. 잡념과 싸우면 안 됩니다. 아, 잡념이 떠올랐구나.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구나. 인정하고 그거를 달래고 조금 달래고서 조금 어루만져 준 다음에 이를테면은 제가 맨날 쓰는 방법은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구나. 그래, 알았어. 내가 명상 끝나고 다시 네 욕망, 욕구, 좌절감, 기대감 등등 그거를 내가 관심을 갖고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달래는 거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잡념이 가라앉죠. 잡념은 어린애 같아서 자꾸 물리치고 거부하고 그러면은
이런 게 왜 떠오르냐 하고 배척하면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명상이 아니라 잡념과 싸우다가 시간 다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잡념을 깨닫게 되고 잡념을 다스릴 줄 알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상을 심리치료, 고도의 심리치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명상 수행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 있고 자기 마음의 잡념의 내용도 많이 파악하고 있고 그거를 조절하고 해결하고 가라앉히는 요령을 웬만큼 터득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온갖 근심 걱정을 여의고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물끄러미 보는 거죠. 이렇게 물끄러미 반복하다 보면은 잡념, 번뇌, 망상, 집착, 욕심, 그런 것들이 다 녹아들고 가라앉는다. 그런 식으로들 옛날부터 표현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걸 녹여서 없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순수하고 깨끗하고 밝게 만들어준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십간 집중식 호흡 명상 테이프를 할 텐데, 하여튼 이 테이프 순서대로 하는데 너무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기 페이스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숨을 내쉬는데 테이프에서는 뭐 들이셔라. 거기 너무 그 테이프에 나오는 그 리듬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아, 이런 요령대로 계속 하는 거구나. 들이쉬고 내쉬는 거구나. 요령을 감을 잡아서 자기 페이스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십간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숨을 내쉬면서 그 다음에는 편안하다, 행복하다, 건강하다, 이런 걸 또 만트라를 써가지고 또 3분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트라를 병행하고 호흡 리듬은 자기한테 맞추고, 이런 식으로 집중식 수십간 호흡 명상을 이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호흡 명상. 불안이나 긴장을 손쉽게 감소시키고 불면증과 두통과 같은 만성 통증이나 고혈압과 같은 순환기 질환의 치유에 큰 도움이 되는 호흡 명상을 해 보십시오. 호흡 명상은 온갖 시민성 질환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호흡은 언제 어느 때나 나의 삶과 함께 하는 생명 현상입니다. 호흡 명상은 눈을 감고서도 눈을 뜨고서도 어느 장소에서라도 별다른 준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산에 가는 동안,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운전 도중 신호를 대기하고 있거나 교통 혼잡에 빠져 있을 때, 힘든 업무 중 잠깐 동안의 휴식 시간 동안, 또는 단조롭거나 한가할 때, 언제 어느 때나 짬을 내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긴장되거나 화가 났을 때 호흡 명상을 적절히 활용해 보십시오. 놀라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호흡 명상을 체험해 볼 것입니다. 요령을 아신 후에는 언제 어디서나 하십시오. 호흡 명상은 산란한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이 특징이며 불안과 긴장을 이완시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호흡을 셈하여 헤어보는 수식관하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수식관은 앉아서 할 수도 있고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심지어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명상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호흡을 마음 챙겨 세워나가는 호흡인 것입니다. 먼저 숨을 깊게 들어 마시십시오. 마신 숨이 아랫배의 배꼽 밑에까지 깊게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이번에는 배꼽 밑에서부터 천천히 숨을 토해내면서 코를 통해 바깥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처럼 깊게 천천히 숨을 들어 마셨다가는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을 반복하십시오.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으면 천천히 깊게 들이마신 다음 마음속으로 열하고 세면서 숨을 천천히 토해냅니다. 이어 천천히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난 후에 다시 토해내면서 이번에는 아홉 하고 세면서 숨을 토해냅니다. 계속해서 숨을 들이마시고서는 이번에는 8 하고 세면서 토해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 명상학회에서 이런 KMBSR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신 장각 교수님 육성으로 녹음된 이암 반응식 호흡 명상 테이프를 들으시면서 조금 따라 해보면서 아마 맛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녹음 테이프는 이제 우리 한국 명상학회 명상 지도자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은갑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숫자를 10부터 세면서 숫자를 만트라처럼 사용해 가지고 세어 내려가는 겁니다. 10에서부터 내쉴 때마다 9, 8 이런 식으로 한번 쭉 하시게 되면은 이런 요령대로 하시게 되면은 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